자, 오늘은 HLB 그룹주들을 오전에 보고 가겠습니다. 좀 위험해 보여서 빨리 볼 건데, 일단은 HLB 그룹주들이 전저점을 좀 지켜줘야 되거든요. 제가 말하는 전저점은 일봉 이런 데서 전저점이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전저점은 월봉에서 전저점을 얘기합니다. 최근 5거래일간 누적 공매도 수량 순위, 여기 HLB가 7위에 올라있나? 얼마나 공매도를 하는 거야 도대체. 미치겠나. 가만히 보면, 그죠? 야, 셀트리온 헬스케어, HLB 아주 그냥, 사실은 이메이드나 뭐 이렇게 펄어비스나 깎게 있는 제가 이해를 해요. 어차피 많이 올라갔으니까 예전에. 우리 셀트리온 HLB 얼마 올라간 것도 없는데, 그죠? 자, 어쨌거나 HLB가 7위, 여기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원래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이렇게 괴롭혀요. HLB 생명과학도 거의 19위에 와 있고, 누적 공매도 순위도 HLB가 거의 7위권에 있네, 그죠? 그만큼 공매도를 많이 쌓았다는 얘기죠, 지금. 나쁜 공매도. 자, 어쨌거나 보겠습니다. 대차거래 볼게요. 어제 나오지 않고 오늘 나오기 때문에 HLB의 대차거래를 좀 보면 뭐 많이 늘어나지는 않아요. 이 정도면 뭐 상환수량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늘어나진 않고 항상 선행지표는 되죠, 저게. 자, HLB 생명과학의 대차거래를 잠깐 보겠습니다. 뭐 좀 늘어났는데 상환수량이 더 많죠. 이 점은 좀 간단해, 괜찮아요. 그렇지만 제가 이런 모든 거 다 참조 참고사항이랬죠. 그냥 참조 참고사항이에요. 아, 대차거래 공매도를 많이 늘고 대차거래 안 늘어났구나. 이렇게 참고만 하시고 지금부터 무조건 중요하게 깨지 않아야 될 자리를 봐야 되는데 HLB가 월봉에서 아직은 지켜주고 있어요. 깨면 안 돼요. 아무 이유 필요 없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금 우리가 해외 지수를 보면 나스닥이 더 떨어질지 폭락할지 우리는 몰라요. 그걸 미리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자, 그렇지만 엄연히 나스닥 같은 경우가 월봉에서 전 저점을 저번 달에 깼죠. 저번 달에 깼기 때문에 이번 달에 더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복귀를 못 해주면. 그러면 이번 달에 만약에 다음 달 시작할 때 얘를 또 깼다.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서 양적 긴축 완화 이런 건 참고사항이지 맹신할 게 없는 거예요. 자, HLB도 간단한 거예요. 주식은 쉽게 하는 거예요. 지금 전저점 안 깨고 있죠. 이러면 다행인 거야. 근데 만에 하나 전저점인 28,000원대를 깼다. 아주 위험해지는 거예요. 자, 주봉에서도 역시나 다행히 옆으로 가는 기간 조정 중에 있고 계속 옆으로 가면 갈수록 이격이 모이고 매집이 이루어졌다고 이 매집 공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딱 뚫어주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이 좀 의미 있는 거래량이 좀 필요해 보이고 일봉에서 봤을 때 역시나 바닥권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다행인 거예요. 자, 그거에 반해 HLB 생명과학은 깼어요. 이제 리스크가 있어요. 자, 월봉에서 봤을 때 그렇게 깨지 말라는 이전 저점을 깼기 때문에 이전 저점을 빨리 회복 못 시켜주면 뚝 떨어질 수 있는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 아까 말씀드렸던 수급선, 그죠? 일봉에서는 61선. 월봉에서는 60개월선이 돼요. 이게 수급개월선인데 이거 깨면은 상당히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못 돌아 나간다는 게 아니라 오래 걸리고 추세가 완전히 깨지게 되는데 일단 이전 저점 깼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지는 데다가 이번 달 종가상 만약에 장중에라도 월중에라도 60개월선을 깼다. 그럼 엄청나게 밀려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자, 주봉을 봅니다. 추세 전환을 거의 못 해놓고 있고 또 깼죠. 우선 이제 또 깨놓고 있고 이렇게 엄연히 보이시죠. 그동안 유지해주던 박스권을 깼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 자리는 이제 그 지지선이 아니에요. 이 순간은 지지선이 저항선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HLB 생명과학의 지금의 위치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역시나 지금은 결론적으로 그럼 이렇게 하시겠죠.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냥 관망이에요. 아무것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추세의 전환과 턴을 5주선에서 아무것도 못 해놓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일봉에서 봐도 역시 신저점을 세웠었죠. 자,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밀릴 수는 있거든요. 이렇게. 그렇지만 이 밀릴 수 있는 자리가 월봉에서 깨지 않아야 될 이전 저점을 깬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무조건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자, 주봉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전저점 깼기 때문에 이제는 이 자리는 절대적으로 지지선이 아니에요. 저항선인 거예요. 이렇게 보고 계셔야 됩니다. 자, HLB 제약이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완벽하게 좀 추세가 우하향으로 틀어졌고 앞전에 제가 그렇게 지켜줘야 되고 한 자리도 깼고 저번 달에 지켜주는 금방 수급개월선인 60개월선도 깼고 계속 추세가 우하향할 확률이 엄청 높아요. 따라서 이 친구는 그래도 앞전에 10배 올라갔기 때문에 떨어졌기 때문에 이 친구는 우리 공식에도 맞는 거예요. 왼쪽 산에 사는 거죠. 주식은 오른쪽 산에 사는 거 아니에요. 특히 오른쪽 산에서 중간에 반등한다고 해도 절대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계속 우하향할 거니까. 언젠간 집에 가겠죠. 요게 기간 조정이에요. 그러고 여기서 추세 턴을 하겠죠. 주식은 여기서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멤버님들하고 저하고 산 게 다 이런 데 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추세가 우하향하는 종목은 지금 쉽게 들어가서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하시면 안 돼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떨어지나. 그래, 네가 어디까지 떨어지나 내가 지켜보마. 난 어차피 안 살 거니까. 난 너 분할 매수도 안 할 거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세력들 하고 싶은 대로 해. 난 기다릴 거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쭉 떨어지고 있고. 자, HLB 테라피우틱스가 오늘 반등한다 그래서 저기가 바닥인가? 이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전 저점 다 깨고 내려오고 있고, 역시나 다시 바닥을 찍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거고, 월봉에서 완벽히 추세는 하향이 확증이 된 거예요. 자, 금방 봐드렸던 전기차 충전 관련주들은 오늘 떨어지기는 해도, LG 헬로비전, 흰맥스, RTK 떨어지긴 해도, 이 친구들은 월봉 바닥에서 다 추세의 전환과 턴을 해놓은 상태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자, RTK수도 보면 그렇지만, 이 HLB나 이런 친구는 전혀 그런지 않은 거예요. HLB 테라피틱스도 완벽히 추세 전환과 턴을 해놓는 모습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쭉 밀릴 수 있고, 주봉에서 역시나 쭉 밀리고 있습니다. 그죠? 역시나 5주선 돌파 안착해놓을 때까지는 전혀 추세의 전환과 턴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관망하는 거예요. 그래, 네가 어디까지 떨어지나 보자. 어디까지 올라가나. 난 너 추세 전환 하면 살 거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오늘 7,450원 찍고 양봉 뜬다고 그래서 이 정도면 대바닥이지. 그거 아니에요. 바닥은 그 누구도 모릅니다. 자, 삼성전자 잠깐 체크하고 갈까요? 자, 주봉 월봉을 봅니다. 엄연히 추세 우하향이에요. 지금 저번 달의 저점인 64,500원을 깨게 되면 완벽히 무너져요. 자, 주봉에서 보게 돼도 추세가 전환이 안 되고 있죠. 이때처럼 5주선을 돌파해주는 추세의 전환과 턴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바닥일지 아닐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추세 후 하향 중인 거야. 내가 살 때는 물건 한 달 한 달 분할로 사가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수익이나 이런 데 들어갈 때도 추세의 전환과 턴이 될 때까지는 위험한 건데, 마찬가지로 HLB 테라피틱스가 주봉에서 중기적으로 추세의 전환과 턴을 해놓을 때까지는 안전하다. 지금 바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HLB 글로벌을 봅니다. 계속 떨어지고 있죠. 자, 월봉에서 보면 깰 자리 다 깼어요. 엄청 위험한 거예요. 지금 여기는 첫 번째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깼기 때문에 위험한 거고, 엄연히 추세가 우하향의 길을 완벽히 타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돼요. 여기서부터 분할로 조금씩 사서 모아가서 했다가는 바닥이 어딘지도 모르고 고생을 엄청 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주봉에서도 전혀 추세 전환과 턴이 되는 5주선하고 자꾸 멀어지면 멀어지지 가까워지지 않죠. 가까워지고 돌파 안착할 때까지는 무조건 기다립니다. 무조건 관망하는 거예요. 그래, 늘 떨어질 때 언제까지 떨어지겠어?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나 너 안 살 거니까 내비둬. 그냥 난 너 죽어도 안 살 거야. 네가 추세 전환 해올 때까지 난 안 살 거니까 언제까지 떨어지나 지켜보자.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 특히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지상과 지하로 나누는 여기 지상, 지하 이제 가격 조정이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오랫동안 기간 조정이 이루어질 거고, 대량 거래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빵 떴다 또 떨어져요. 외집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린다는 얘기예요. 자, 노터스는 저도 깜짝 놀랐죠. 제가 알려드렸는데 뭐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보다 오래 계신 분은 좀 아실다나 모르겠는데 1대8의 무상증자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대단한 거죠. 자, 그동안 100주가 거래됐다면 시장에서 이제 800주가 거래될 거예요. 몸집이 무거워지겠죠. 몸집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러고 너무 많은 물량이 시장에 풀리다 보면 희석이 되겠죠. 그죠? 보통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선 자사주를 매입한 다음에 처분을 하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시장에선 순간 착각이 일어나기 때문에 엄청난 호재가 돼요. 그래서 빵 때렸죠.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저 무상증자 안 받아요. 저는 물론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 책임은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무상증자를 받고 더 진행하셔도 상관없어요. 제 생각만 얘기해 드린 거예요. 저는 무상증자 이슈가 떠서 날아가면 그냥 팔아요. 무상증자 받기도 싫고 그 기간까지 기다리는 것도 싫고. 자, 기술적으로 보면 투자는 잘 살아있어요. 주봉에서도 유지해주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들고 간다고 해도 절대 5선이 들어가면 안 돼요. 이 친구는 2월 25일에 5주선 돌파 한착을 해놓은 이후에 추세를 유지한 다음에 단 한 번도 5선 깬 적이 없어요. 종가상.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쁜 건데, 내가 계속 들고 가고 싶어도 5선 깰 때는 대응하셔야 되고, 일봉에서 가깝게 잡으면 5일선이에요. 대응하기 쉬워요. 자, TS넥스전도 완전히 추세를 깼습니다. 월봉에서 보면 20개월선을 저번 달에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20개월선 깨는 걸 엄청 싫어해요. 사실 오늘 저도 성우테크론 같은 종목을 웬만하면 들고 가고 싶었거든요. 진짜로. 근데 성우테크론이 월봉의 위치가 중간에 있어. 그러고 20개선을 살짝 깨더라고요. 그러길래 매도한 거예요. 어차피 비중도 안 크고. 20개선을 깨게 되면 이런 결과를 마주할 확률이 굉장히 커요. 저는 20개선을 칼같이 짓게요. 웬만하면 5개선은 바닥에서 5개선 정도야 깨도 20개선이 위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깨도 사실은 뭐 이렇게 밀렸다 여기 가거든요. 근데 20개선이 밑에 있는데 깼다? 아니면
이식결선이 가파른데 깨면 위험해요. 그게 좀 고생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친구는 어느 정도는 박스권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일봉에서 이 정도는 안 깰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1450원대가 하단이었어요. 이 친구가. 깨고 내려온 거야, 지금. 저번 또 어제 깼더라고요. 이제. 위험한 거니까. 어쨌거나 그런 섹터가 또 제약바이오 섹터잖아. 지금 어제 말씀드렸듯이 성장 섹터 중에 대장주가 제약바이오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장 섹터는 좀 안 건드리는 게 좋아. 좀 보수적인 거. 가치주라고 생각되는 뭐 교육, 뭐 철강, 많잖아요. 식품, 비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애매한 거. 그러니까 그동안 쉽게 얘기하면 지지리도 안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성장 가치가 하나도 없는 회사들. 근데 꾸준히 영업이익은 나죠. 그래서 또 이런 거 사라고 그랬다고 또 이런 거 월봉이 높은 거 사시면 안 돼요. 월봉이 낮은 거 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약바이오는 자체적으로 꿈을 먹고 사는 회사들인데 우리나라 지수 차트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코스닥이 만약에 월봉에서 이런 1065포인트 막 뚫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제약바이오주 힘이 없으니 이거 못 뚫어요. 무조건 제약바이오주가 살아나야 저길 가는데 지금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섹터가 진짜 엉망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섹터는 다 패스하고 보는 게 맞아요. 저는 제 포트에 제약바이오 없어요. 다 지금 저희 가치주 들어와 있어요. 다 저기 엄청 그동안 안 올라간 거. 어쩔 수 없어요. 제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추세하고 월봉 바닥을 따라서다 보니까 저절로 포트에 그런 게 채워지더라고요.